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이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저도 이렇게 여드름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여드름 환자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말 여름철 여드름 환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여드름에 시달렸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빴지만 저는 이 여드름이 너무 스트레스라서 거의 2주에 한 번은 압출을 받던 단골 환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드름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드름 환자만 보면 막 치료해주고 싶고 다 짜주고 싶고 막 그래요. 여드름은 이렇게 빨갛고 성성하게 지금 나있는 여드름도 굉장히 속상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잘 관리되지 않은 여드름 혹은 너무 심한 여드름이 방치됐을 때 이렇게 파이거나 튀어나오거나 못생긴 흉터를 남기는 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괴롭히고 꼭 적시에 치료가 잘 돼야 되는 피부과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드름 때문에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그 어떤 질환보다도 못지않게 굉장히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인데요. 아마 여드름이 심하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고 이 여드름과 삶의 질의 저하의 연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굉장히 많은 논문이 실제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재발률을 보면은 10대보다 20대 이상 환자군에서 재발률이 훨씬 높았는데요. 이거는 아마 생활습관, 늦게 자는 거, 회식, 스트레스, 술, 식습관 이런 게 20대에서부터 더 안 좋아지기가 쉽기 때문에 재발률이 그런 것과 맞물려서 더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드름은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병원 치료, 홈케어, 약. 먼저 병원 치료부터 말씀을 드리면 압출과 스케일링을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편입니다. 압출은 여드름을 다 짜내는 거를 말하는데 이거를 빨리 빼낼수록 여드름 염증이 피부 조직을 손상시켜서 흉터 남는 것을 예방할 뿐더러 우리 피부는 계속 손상을 당하면 그 부위가 피부가 약해져서 여드름도 그 부위에 또 재발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흉터를 막기 위해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낫기 위해서 압출을 저는 권하는 편이고 스케일링은 필링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병원에서 홈케어로도 많이 쓰이는 아하, 바하, 파하 그런 액시드, 제제 약물을 발라서 각질을 좀 누글누글하게 열어두면서 피지 분비량을 원활하게 하고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염증 병변의 완화뿐만 아니라 이미 착색이 남은 것을 빨리 멜라닌 색소를 탈피하게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시술은 정말 다양하고 일단 시술들의 원리를 한번 쫙 알려드려 줄게요.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게 여드름이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DT인데요. PDT는 피지샘을 찾아 들어가는 약을 도포를 해놓고 따뜻한 빛을 쪼이면 약이 도포된 피지샘을 찾아 들어가서 그 빛이 그 피지샘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피지샘의 위축을 가져와서 피지 분비량을 억제시키고 항염 작용도 있기 때문에 빠른 염증의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안 아프기 때문에 아픈 거를 싫어하는 분들에게 안 아픈 치료로 많이 알려져 있는 치료죠. 이것 또한 아프지 않고요. 그냥 따뜻한 열이 나오는 느낌이라서 받기도 굉장히 편하네요. 이 열이 피부 속으로 침투해서 피지샘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피지를 억제하기 때문에 여드름에도 도움이 되지만 블랙헤드 많이 끼는 사람들 블랙헤드에도 도움이 돼서 블랙헤드 고민인 분들한테 코에도 하고 있고 또 그냥 여드름이 없더라도 그냥 개기름 도는 분들 있잖아요. 피지 분비량을 억제하고 싶을 때 즐겨서 하는 레이저입니다. 다음은 주사고주파인데요. 염증을 완화시키고 피지 분비를 억제시키고 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다시 여드름 재발을 막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바늘이 삐죽삐죽 나오면서 피부를 찌르고 진피층을 찔러서 전기를 흘려보내요. 고주파. 그럼으로써 거기에 콜라겐 재생을 해서 이미 여드름으로 인해서 손상된 콜라겐층을 탄탄하게 해서 흉터도 막을 수가 있고 실제로 흉터 치료에서도 쓰이며 피지샘을 직접적으로 터뜨려서 피지샘 위축 효과도 있고 피부를 굉장히 빠르게 재생을 하면서 색소 침착을 빨리 날려버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국을 지우는 레이저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국은 갈색 자국, 붉은 자국이 있을 거예요. 갈색 자국은 기미 지울 때 쓰는 토닝 레이저. 그 토닝 레이저를 쓰고요. 하나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거나 그럴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자국, 대표적으로 이제 V빔이라는 레이저가 대표적이죠. V빔 같은 혈관을 위축시키는 레이저들이 대표적이고 붉은 자국 지우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바르는 연고는 비타민 A 계열의 디페린겔이나 스티바가 대표적이고 또는 항생제 계열의 클린다마이신이나 라딕사 연고가 대표적입니다. 먹는 약은 항생제를 먹을 거냐, 피지 억제제를 먹을 거냐. 피지 억제제는 로아큐탄, 이소티논 같은 약들을 말하는데 두 개 중에 뭘 먹을지 또 어떤 연고를 바를지는 상태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가임기 여성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처방이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해준 의사분의 지시에 따라서 드시고 바르시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새벽 2시가 넘어가면 확실하게 훅 높아져서 나온다고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피지 분비량을 활성화시키고 몸의 염증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직접적으로 여드름을 새로 나게도 하고 악화시키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밤새거나 그러면 저는 진짜 다음날 여드름 진짜 한두 개씩 꼭꼭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밤을 새도 피부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 밤을 새도 여드름이 나는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 수면 패턴이 꼭 중요해서 저도 지키기 사실 어렵지만 12시 전, 적어도 새벽 1시 전에는 꼭 자야 합니다. 스킨케어 할 때 저는 물어보는 거 화장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세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뒤에 어떻게 바르고 있는지. 화장은 안 해야 돼요. 밀폐 있게 이렇게 매트하게 만들잖아요. 그 밀폐하는 화장품 성분이 낮 기간 동안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의 피지 분비를 좀 원활하게 배출 안 되게 할 뿐더러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드름이 생기면 뭔가 비비나 컨실러로 더 가리고 싶잖아요. 딱 며칠만 참고 며칠만 지저분한 얼굴로 다니면서 빨리 깨끗해져서 그때 화장하자 이런 생각으로 여드름 있는 기간 동안에는 찔끔찔끔 화장해서도 안 되고 딱 화장을 끊어야 됩니다. 화장을 했으면 일단 잘 지워야 돼요. 세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안은 여드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피부 질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그때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뽀드득하게 닦아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센 계면활성제, 스크럽, 알갱이 막 있는 걸로 박박박박 닦거나 뽀드득하게 피지 다 말리게 닦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했던 흔했던 실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요새는 이제 여드름도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되고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으면 여드름이 더 잘 생기는 피부 장벽에 영향을 받는 질환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고 촉촉하게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여드름 재발도 막을 수 있고 또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또 피부 장벽이 계속 약해지니까 약해진 피부 장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유수분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고 흐트러진 피부 장벽 틈으로 여드름균이 더 잘 들어와서 여드름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이 있는 분들이 아무것도 안 바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피지가 분비돼서 여드름이 생겼다는 생각하에 피지를 아예 말려버려야겠다. 얼굴에 뭘 자꾸 바르면 뭔가 나는 것 같으니까 답답하니까 안 발라야지. 우리 피부는 건조하잖아요. 수분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유분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분기가 더 폭발해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피부에 보습을 잘 해줘야 보습으로 눌러서 유분기 생성을 막아야 돼요. 우리 피부는 촉촉하니까 이제 기름기 덜 만들어도 되겠네 하면서 유분을 또 덜 만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여드름에서도 보습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자료인데 올리브영 직원들 대상이기 때문에 성분에 대해서 많이 써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살리실산 많이 들어본 얘는 바하 계열의 하이드록시 엑시드입니다. 얘는 지용성이고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피부 세포 틈을 잘 비집고 들어가서 여드름 환자의 과곽화를 완화시켜주고 착색도 없애주는 그런 좋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게 나에게 맞는 필링 젤일까 고민을 할 때는 일단 피부 타입에 따라 나는 엑시드 계열의 필링을 선택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효소 제한제처럼 엑시드 계열이 아닌 다른 형태의 필링을 선택해야겠다, 이런 게 나눠지는데, 피부 장벽이 건강한 피부보다 강력하게 개선되는 결과를 원한다면 이런 엑시드 계열의 필링이 필요가 되겠고, 평소에 열감이 심하거나 장벽 손상이 있어서 뭔가 예민하거나 엑시드 계열 필링을 잘 못 쓰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분들은 효소 제한제 같이 그런 엑시드 계열이 아닌 묵은 각질과 피지 등을 부드럽게 녹여서 없애주는 계열의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나도 좋아하는 나이아신아마이드인데요. 여드름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염증이 너무 심할 때는 일단 선크림, 비비, 화장을 쉬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질 때까지는 좀 피부에 숨구멍을 주었다가 이제 좋아졌을 때는 발라야 되는데, 일단 발랐다면 또 세안을 잘해야 돼요. 선크림을 폼클렌징으로만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크림이 폼클렌징만으로는 절대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1차 세안제, 여드름 환자한테는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젤로 먼저 닦고 2차적으로 클렌징 폼으로 또 마무리하는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지 선크림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이 영상을 보고 최대한 빨리 홈케어를 바로 잡고 여드름 고민 없이 깨끗한 1년, 2년, 3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 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녕.